이런 생숙 같은 경우에는 위험부동산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가격이 15억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30% 정도밖에 대출을 안 해줄 생각이에요. 그럼 계약금 1억 5천에 4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5억 5천이라 했을 때 15억에서 모자라는 게 거의 9억 정도 되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잔금이 8월인데 그때까지 9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게 되면은 이 사업장 전체의 현금 흐름이 문제가 되게 되면서 발주처인 마곡 마이스 PFV가 롯데건설에 지급을 못하게 되고, 그럼 롯데건설은 이게 미청구 공사액이 되면서 PF 관련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좀 꼬여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저희가 현장답사 시즌2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답사 시즌2는 지금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 시장의 PF 문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PF 시장에서 가장 핵 중의 핵인 지금 마곡지구에 나왔거든요. 한국에는 전체 총 약 150개의 문제 PF 현장이 있는데, 그런 현장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저희가 주택 현장은 대부분 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비주택 현장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비주택 현장 쪽 PF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 말에 태양건설이 부도 날 때도 이런 비주택 사업지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사업지들을 한번 둘러보고, 또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진짜 뭐 살린다고 하는데 뭐 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영상으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답사 시즌2 시작해 보시죠. 으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마곡나루역 바로 앞에 있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 사업의 스케일은 정말 엄청 큰데, 대지 면적이 8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약 한 2만 5천 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총 4조 2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노인주택,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4조 2천억이라는 말에서처럼 그 규모가 정말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지가 PF가 잘 마무리되냐 안 되냐 이런 거가 전체 우리나라 그 PF 시장, 이게 한 140조 되잖아요. 거기서 정말 한 2~3%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나와보면은 이 8만 제곱미터라는 면적은 그냥 눈 하나로 다 담기가 어렵고 정말 굉장히 큰데, 이 마곡지구가 근데 사실 저는 마곡을 좀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층고도 15평 이하의 고밀도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약간 보행 편의성도 있고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데 굉장히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이고, 분양도 굉장히 다 잘 됐습니다. 여기 분양도 막 평균 경쟁률 600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잘 됐기 때문에 여기가 PF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업지인데, 공교롭게도 어떤 특이점 하나 때문에 여기가 지금 상당한 그런 PF 문제를 일으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여기 화면 기준으로는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가 롯데캐슬 르웨스트라고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화면 기준 오른쪽을 보시면은 마곡 마이스 단지에서 복합시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건축물들은 굉장히 큰 그런 상업용 복합시설이 될 거고, 이쪽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분양 성과도 좋았고 다 좋았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롯데캐슬 르웨스트라고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마감 공사가 한참이고 크레인과 이제 고가차를 이용해 가지고 창호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단지는 2021년 8월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이름, 줄여서 생숙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숙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이거는 공중위생법의 관리를 받는 그런 숙박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수분양자가 해당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마곡지구가 800세대가 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물량, 그리고 분양 가격도 화제였는데, 생숙시설 총 800약 70세대가 전용 면적 49제곱부터 전용 111제곱까지 한 6개 정도 되는 타입으로 공급을 했는데요. 최저 가격이 8억이고 74제곱은 13억이고, 그리고 84제곱미터는 평균 15억이고요.
그리고 최대 면적 111제곱미터는 분양가가 무려 20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 매우 높은 분양가가 600대 1 이상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면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끄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시기가 21년 8월 되겠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과 관련한 규제가 너무나 심했었기 때문에 당시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같은 그런 비주택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요. 생숙도 1년에 평균 약 5,000호 정도가 공급되다가 특정 연도 한 3, 4개 연도에 평균 15,000호 이상 공급되면서 현재 전국 10만 호가 넘는 그런 생숙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주택을 생숙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극히 위험한 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준공은 올해 8월 예정인데요. 준공된다 하더라도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담보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그래서 평균 약 15억 원에 분양한 이런 주택들의 계약금이 약 1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런 계약금을 풀마피, 계약금 다 날리는 그런 형태의 계약으로 지금 팔고 싶다고 매도 물량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 PF 전체로 보자면은 사업을 하고 있는 마곡 마이스 PFV 같은 그런 경우에는 분양대금 1조 원하고 그리고 장기차입금 1조 6천억을 가지고 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잔금을 받아야 그 PF를 끌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이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PF 문제로 앞으로 올해 8월 이후에 굉장히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종국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오피스텔로 용도 변환될 거를 전제하고 좀 지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주차 대수 한 대인데 요거는 주차 대수도 900대가 넘어가서 세대당 약 1.1대 정도는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전환을 전개하고 그렇게 만들었긴 했는데 이게 100%가 동의해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전환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수분양 받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비주택에 대한 그런 이제 왜곡된 그런 인기는 주택시장을 잘 안정화시키지 못했던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그런 비주택이 좋다는 그런 과잉 홍보들이 있었거든요. 오피스텔 좋다, 지산 좋다, 뭐 생숙 좋다, 분양형 호텔 좋다 이런 비주택 사업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걸 오늘 현장 답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왔어요. 근데 지산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담보대출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숙 같은 경우에는 위험부동산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가격이 15억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30% 정도밖에 대출을 안 해줄 생각이에요. 그럼 계약금 1억 5천에 4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5억 5천이라 했을 때 15억에서 모자라는 게 거의 9억 정도 되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잔금이 8월인데 그때까지 9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게 되면은 이 사업장 전체의 현금 흐름이 문제가 되게 되면서 발주처인 마곡 마이스 PFV가 롯데건설에 지급을 못하게 되고 그럼 롯데건설은 이게 미청구 공사액이 되면서 PF 관련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좀 꼬여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부신과 함께 마곡에 있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라는 그런 단지를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마곡 그 마이스 PF 사업지는 4조 2천억이라는 사업 규모답게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사업지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체 사업들이 물론 개별 사업별로 돌아가고 있지만 요 밑에는 VL 르웨스트라고 해서 노인 주거시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둘러본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또 생활형 숙박시설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각 분양이 됐었는데 그런 사업지별로 현금 흐름 문제가 따로따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여기 마곡 사업장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있었던 그런 전반적인 흐름, 즉 주택시장의 규제 강화와 함께 비주택 쪽에 과도한 그런 투자가 쏠리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비주택 PF 사업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가 23년, 24년부터 조금 본격적인데 21년에 분양한 물건들도 지금 보시면 24년 8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장들이 한두 개씩 계속해서 준공될 예정이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PF 문제가 약간 수면 아래에 있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그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 사회를 건드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PF 사업장들이 규모도 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될 텐데, 저 현장답사에서 그런 사업지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어떤 형태의 사업장들인지에 대한 그런 좀 국민적인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도 아, 여기가 이런 사업장이었다는 거를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와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보고 나니까 이제 고민거리들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재 위험시설로 분류돼서 금융기관에서 LTV를 굉장히 짜게 준다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를 수분양 받은 사람들은 잔금을 분양대금의 뭐 30% 정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스케줄이고, 마지막 잔금일이 올해 4월 30일이고 준공은 8월 달이기 때문에 8월까지 정말 상당한 금액을, 전체 분양대금의 거의 한 60~70%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저게 오피스텔이라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한 30%만 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같은데 저 건물이 생숙이냐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담보가액과 담보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현금흐름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현금흐름 문제로 인해서 해당 사업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풀 마피, 계약금을 전부 청산하는 방식으로 팔고 싶어도 지금 매수자가 선뜻 안 나오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살려야 된다, 아니면은 살리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문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현장답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제 생각도 중요한데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댓글에 자기의 이런 사업장들, PF 문제 사업장들을 바라보는 그런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마곡 르베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만큼 최대한 잘 적어주시면은 우리 채널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이 또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현장답사 시즌2 1부를 끝내고 그 다음 현장으로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는 계속 이어진다. 쭉 다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